제일 중요한 것은 수급을 보는 거죠. 수급. 주로 우량주를 하기 때문에 우량주를 보기 때문에 우량주는 수급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고가 초반에 매수를 하면은 강남 나이트 자리보다 수익률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신고가 기법에서 그걸 거꾸로 했을 때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와 공매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우리가 이제 보통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보면은 신고가 매매법을 많이 얘기해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오르고 있는 주식,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 얘기인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볼 때는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아니 또 올라탔다가 떨어지면 낙마 중상이잖아요. 아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신고가 매매를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신고가 매매 기법하고 똑같은 건가요? 거래량 터지고 뭐 이랬을 때. 약간 비슷한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수급을 보는 거죠. 수급. 주로 우량주를 하기 때문에 우량주를 보기 때문에 우량주는 수급이 중요하다. 우량주의 그 정의 범위가 어떻게 되시나요? 시총 한 코스닥 100등 안에 그다음에 거래소 한 200등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100, 아니 코스피 200, 200, 코스닥 100. 100, 예. 그렇군요. 네. 자. 그 가운데에 우량한 그 주식들만 가지고 신고가 매매를 시작한다. 그렇죠. 제가 차트를 보고 매수하는 자리는 딱 아까 말했던 앞에 설명했던 강남 자리, 그다음에 신고가 자리 외에는 제가 잘 안 합니다. 단타는 매수를 뭐 차트 관계없이 매매를 하지만은 좀 중단기는 딱 두 군데 자리만 매매하는데 신고가 자리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강남 나이트 자리에서는 강남 자리는 그림이 중요하다. 그림이. 그다음에 거래량 공간이 나와야 되고, 자, 신고가 매매는 어차피 신고가니까 공간이 완벽하게 열려 있죠. 두 번째, 수급을 중요시합니다. 신고가 임박에서 신고가 근처에서 신고가를 약간 달리고 있을 때는 그런 종목들은 거의가 양매수,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아니면은 기관이 압도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아니면 외국인이 그냥 소극적으로 매도한다든지 매수한다든지, 아니면은 기관이 조금 매도하고 소극적으로 하되 외국인이 매수를 압도적으로 할 때는 강한 상승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초반에 매수를 하면은 강남 나이트 자리보다 수익률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매매법도 그렇게 어려운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인들도 조금만 배우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신고가 매매 기법. 예, 현대중공업 같은 모양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일단 생명선인 21선이 발달해 있고 이렇게 공간이 열리잖아요, 그죠? 위로. 네. 자, 이런 자리에서 신고가 기법은 수급을 본다 했죠. 그럼 수급을 이렇게 봅니다. 4월달에 수급을 보면은 계속 사고 있네. 네, 대표님이 외국인은 사고 있고 기관은 4월 초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계산할 때는 기관 파는 거, 외국인 파는 거 저는 이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렇게. 예, 파는 거 매수, 플러스 매도세 어느 마이너스 쪽이냐? 나하고 만원 이렇게 해서 당연히 개인은 팔고 있죠. 왜 파는지 모르겠어, 개인들은. 그 수익 실현? 불안해서? 진짜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개인은 매도한다. 사야 될 자리에서. 예, 매수를 할 자리인데 개인들이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자리에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MS 지수 편입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매수를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요 부분에 이게 이렇게 돼 있는 모양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사준다면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지수가 하락해도 잘 안 빠집니다. 예. 그러면 이런 자리에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 사람들은, 기관 외국인들은 밀리면 더 삽니다, 사실은. 그럼 어떻게, 오르면 더 삽니다. 왜냐하면 자기 수익률을 내야 되니까. 하락해도 사고, 올라도 사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저 자리를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수팅이 나오는 거죠. 제가 다음에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 뭐 설명하겠지만은 네. 이렇게 어쨌든 올라가는 그렇게 상승 각도가 가파를 때는 5일선 이제 깰 때 매도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은 거의 제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자, LX 인터내셔널. 한국항공주. 항공은 요즘 제일 핫한 종목이죠. 그렇죠. 이런 종목에서 예를 들면 이런 자리.
자, 3월 초순 보면은 그 양매수로 보면 됩니다. 그럼 최근에 보겠습니다. 이런 자리. 왜냐하면 공간이 완벽하게 열리죠, 여기가. 열리고 건물들이 발 아래 있고 특히 만약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준다면은 최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개인이 당연히 매도하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21선 위에, 5일선 위에 이렇게 들어가서 왜?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주기 때문이죠. 만약에 저기서 개인들이 팔면은 개인들이 사면은 저는 안 들어가겠죠.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예, 수급을 딱 보고 예, 수급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매수, 그 다음에 이런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역시 보면은 신고가 일봉이 자, 이런 자리. 자, 이런 자리.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관이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개인들이 매도하고 기관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는 거죠. 자, 이런 자리가 신고가 자리다. 그 다음 현대글로비스. 자, 현대글로비스도 이런 자리 보면은 일봉이 공간이 완벽하게 열리고 이렇게 기관이 외국인이나 개인이 매도하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양매수죠. 이렇게 되면은 뭐 이런 자리 들어가면 충분하다. 그럼 저런 자리에서 밀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고. 자, 기관들은 외국인 또 삽니다. 받쳐 올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그러니까 다 발을 담궜으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올리서 어떻게 저렇게 실적 좋다고 막 하고 이러면 개인들이 따라오면 또 매도하겠죠. 적당한 시기에서는. 자,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자, 현대해상도 이런 자리. 역시 보면 양매수 경우다 보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좀 위치적으로 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고, 자, 신한지주. 자, 이제 자, 역시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좋게 보는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시간 이후에 충분히 신고가 기법으로서 매수해도 된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를 또 한번 이유는 설명을 해 주시죠. 저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공간이 열리고 개인이 팔고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산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나도 따라가 있는 겁니다. 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그죠? 자, 이런 자리가 앞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자리. 그 다음에 원익 큐 같은 경우도 자, 여기가 아주 좋은 강남 자리였습니다. 그죠? 아주 여기가 보면은 기관 수급이 들어오던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자, 수급 한번 보세요. 대표님. 그러니까 강한 수팅이 나왔지만은 이런 자리에 충분히 매수하고 있다가 수팅이 나왔을 때 매도해도 되고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보유하고 있어도 위로 더 갈 가능성이 많다. 자,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해서 수팅이 나왔던 종목은 개인들은 자, 이렇게 수팅이 나왔다. 개인들이 사서 이렇게 종목에 수팅이 나오면은 다시 거품이 빠집니다. 이렇게.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에 이 밑으로 잘 안 빠집니다. 저 사람들이 매도하지 않는 한은 여기서 지지가 되지. 만약에 저 사람들이 매도를 할 때만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많고 이것도 계속 실적이 좋아지겠죠. 네. 자, 기관이나 외국인 살 때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 회사들을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앞으로 더 실적이 좋아지고 이제 더 좋아진다고 할 때는 이제 들어가면 기관의 외국인 특징은 박수 칠 때 매도하듯이 그때도 개인들이 또 따라갈 수는 있겠죠. 위험한 자리니까. 그렇군요. 지금은 방향은 더 위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기법도 충분히 개인들도 배우면은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저런 신고가 기법으로 지금 예를 들면 요즘 그 우리 핫한 어떤 테마로 떠올랐던 게 항공우주하고 그다음에 또 좀 우주항공주하고 또 자율주행주 있잖아요. 테마. 이런 부분들 한번 좀 봐주실래요? 그 한국항공우주 NRG 이거는 뭐 지금 우주항공 관련 섹터 내. 이 종목도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뭐 방산 이쪽으로 지금 계속 뭐 러시아 전쟁 때문에 뭐 무기가 앞으로 많이 팔린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위로 더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다 양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주식들을
우리가 매도의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건 결국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기 시작하면 추세적으로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같이 팔아야 된다. 맞죠. 예. 그래서 이런 만약에 이제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여기서 매수해도 되겠지만은 그죠? 네. 만약 여기서 내가 매수가 가지고 있다면 아니면 저 밑에 보유하고 있다면은 절대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기관이나 외국인들 포지션을 보고 따라 가지고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저렇게 눌림목이 나왔을 때 오르다가 예. 눌림목이 나왔을 때도 매도의 어떤 시그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팔지 않는다면 그냥 저 구간을 버티면 다시 또 올라간다. 예, 그렇죠. 계속 자기들은 금요일도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5만 주 들어갔거든요. 네. 기간도 3만 3천 주 들어오고. 자기들은 아직도 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던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개인들이 조금 이제 6천 주 샀네. 자, 이렇게 따라오면. 그럼 이제 조금 이제 느낌이 쌓여지는 느낌이 거예요.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는 좀 더 초반에 신고가 임박, 약간 신고가를 넘었을 때 사라는 거죠. 지금은 조금 따라가기는 조금 위험한 자리입니다. 근데 신고가도 뭐 52주 신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신고가를 이제 60일 신고가 정도 됩니다. 60일. 근데 60일 신고가보다는 뭐 120일 신고가가 더 좋고 뭐 1년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는 최고겠죠. 아, 정고점, 그러니까 정고점을 돌파했다. 예, 60일 신고가 이상이면 되고, 그 다음에 120일, 뭐 1년, 2년 역사적인 신고가는 최고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네. 그 자율주행주 보면 우리 현대오토에버가 가장 대장주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가장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현대오토에버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매수의 현대오토. 에버. 자,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이런 자리 매수하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가 좋은 강남 자리. 예. 그죠? 왜냐면 공간이 이렇게 나오고, 그죠? 네. 그 다음에 건물들이 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좋은 자리. 그 이제 문제는 여기에 이제 저항이 딱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남 자리에서 저항에 약 85%, 90% 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매도 자리다. 매도 자리인데 이제 문제는 수급을 한번 봅시다. 자,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개인들 매도하고 있다. 그럼 결국은 좋게 보는 거죠.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길게 박스권을 그리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만약에 이 길을 돌파하면은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겠죠. 여기를 그러면 매수 타이밍은 돌파하는 시점. 돌파하는 시점을 보고 수급을 보고 차라리 조금 더 비싸게 14만 5천 원 요 부분에서 수급을 보고 매수하는 게 맞다. 지금은 아차 주식은 간성이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저항이 부딪히고 다시 이렇게 부딪히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매수가 안 되고 차라리 저항을 돌파하고 약간 비싸게 사는 게 맞습니다. 이때 한번 매수 생각해보고 지금은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 그럼 보유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보유자는 제가 저 같은 경우 가지고 있겠습니다. 아, 보유하고 가지고 있다면 있고 계속. 차라리 이제 더 하락했을 때 뭐 매도를 생각해보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어디에서 팔 것인가? 예. 전에 이제 말씀 듣기로는 5일선이 11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올 때 그때가 매도 자리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팔아야 되는 매도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 매도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이번 시간은 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카카오 참 많이 빠졌죠 지금. 자, 예를 들면 카카오도 일봉이 이렇게 지금 매수 신고가 기법에서 매수 자리죠. 자, 이렇게 내가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완만하게 이렇게 이제 여기가 매도 자리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밑으로 공간이 열리고 건물들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매도해야 되는 거죠. 차트에서 거꾸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매도 자리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강남 자리 딱 만들었죠. 그럼 여기가 거꾸로 차트에서 이렇게 강남 자리를 만드는 자리가 매도 자리라는 거죠. 고점에서는. 자, 이거를 또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 볼까요? 카카오 네이버 볼까? 네이버. 네.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 전에 막 어떤 주식이 더 낫냐, 더 성장성이 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이버가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여기가 신고가 기법으로 여기가 매도, 여기 손절해야 되는데 여기가 매도 자리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럼 자꾸 헷갈리니까 바로 보겠습니다. 아, 지금 거꾸로 보고 예, 있었군요. 거꾸로 보고 왜 이제 지금 올랐나? 매도하는 법을 보기 위해서는 거꾸로 보고 자 네이버도 이렇게 고점에서 행보하고 이렇게 역배열될 때 이게 매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리는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런 자리는 거의 공매도 자리니까 매도하고 자, 지금 현재 이런 봅시다. 자리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어떤 자리가? 제가 첫 촬영하러 왔을 때 여기가 제가 매도 포지션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공매도 자리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이후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유는 왜 여기가 매도 자리는 하면은 여기가 행보하고 거물들이 이평선들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하락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는 손절하든지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도 역시 매수는 안 되고 제가 이거를 많이 물어본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이버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카카오는 지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 지난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어저께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예. 네이버도 그렇고.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예. 지금 카카오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주가 전망은? 카카오는 네이버하고 좀 다른 것이 여기가 지지가 한번 됐다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보다는 실적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카카오는 여기서 조금 더 지지되고 턴할 가능성이 있다. 그건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또 들어갈 자리는 아닙니다. 턴할 자리는 어떻게 되냐고 이런 모양을 반드시 만듭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물타기를 해도 되고 제가 이거 보유했던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지금은 물타기는 안 되고 이런 모양을 만들 때만 여기 이런 모양 만들 때만 물타기 된다. 그리고 지금은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매수도 안 되고 보유자들은 좀 기다리다가 자리를 만들 때 자, 네이버를 보면은 이 저점을 깨고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매수도 아니다. 그렇다고 제가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해요. 네, 지금 100% 맞는 건 아니고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지금 판단하신다는 거.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팔자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김용욱 저자님이 이제 공매도도 하시니까 공매도를 치는 자리, 이건 내 정말 재산을 걸고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만큼 확실하다고 생각될 때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공매도를 치기 좋은 자리가 어딜까요?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절대 사지 말아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보유자들은 거기서 매도를 해야 돼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지, 같이. 네. 아니면은 손절해야 될 자리고. 그렇죠. 들고 있다면 어떻게 좀 사례로 좀 차트를 좀 이제 보여주시죠. 그 강남 기법 차트가 거꾸로 돼 있을 때 좋은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가 되고 또 신고가 기법에서 그걸 거꾸로 했을 때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와 공매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 많은 크레포턴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가 좋은 공매도 자리죠. 이렇게 여기 왜냐하면 거물이 머리 위에 있고 낭떠러지가 딱 공간이 열리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한번 선을 꺼보겠습니다. 사각형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할 때는 공간이 막히고 아래로 했을 때는 공간이 열리니까 그리고 이때 보면은 양매도로 오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김새가 보이는데도 기관 외국인들이 살랑살랑 매도를 합니다. 그럼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개인들은 막 매수를 하다가 사서. 낭떠러지에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공매도 자리고 보유자들은 꼭 손절해야 되는 거죠. 왜 손절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30% 50% 손실 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리, 그 다음에 FF 이런 경우도 이런 자리, 이 자리. 왜냐하면 여기 행보하고 거물들이 머리 위에 있고 밑으로 공간이 열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위로 공간이 꽉 막히고 밑으로 공간이 이렇게 열리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공매도 자리고 자, NC소프트도 이런 자리,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공간이 막히고 아래로 했을 때 공간이 열리고 거물들은 머리 위에 있고 그래서 저기가 공매도 자리. 자, 여기도 이런 자리도 공매도 자리. 여기도 공매도 자리. 자, 여기도 잘 보면 여기 공매도 자리. 예. 자, 지금은 공매도는 좀 곤란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공간이 아직 안 열렸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이해가죠? 예. 왜냐면 여기서 공매도 이렇게 껐을 때 여기가 막히니까 아직도 좀 공매도 자리는 좀 곤란하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히려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NC소프트는 위보다는 더 아래라고 사실 봅니다. 예. 그래요? 왜냐면 게임이라는 것이 옛날처럼 그렇게 한 종목을 히트치고 이렇게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예. 그 펄어비스 한번 좀 봐주실래요? 최근에 급락했잖아요. 실적 발표하고. 아니, 저 실적이 아니라 그 중국의 예. 그 뭐죠? 그 게임 출시하고 나서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저번에 설명했듯이 한번 이렇게 공간이 행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손절 물량이 더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실적 자, 제가 안 하는 섹터 중에 게임주가 있다 하니까 게임 안 하잖아. 그런데 이런 경우도 조금 더 주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지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지금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여기서 이야기한 것 같는데, 네, 그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SKI 테크 같은 경우. 자, 이런 자리가 좋은 공매도 자리였다는 거죠. 요 자리. 요 자리. 자, 지금은 이제 위로 갈 가능성이 많겠죠.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자리는 강남 나이트 거꾸로 차트를 돌리면서 위에서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가 되고 제가 표현할 때 산이 한 개, 두 개, 세 개 만들어졌을 때 공매도 자리. 즉, 보유자들은 매도를 해야 되고 매수하면 절대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신고가 차트를 거꾸로 봤을 때 저점이라는 거죠. 거기서 신저가에서 낭떠러지 부위에서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자리가 공매도 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도 위에 건물들이 머리 위에 있고 밑으로 공간이 열리고, 그죠? 대표님 이해가죠? 네네. 여러분 사각형을 끄면은 이렇게 끄면 공간이 막히고 밑으로 열리고 건물들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그러면은 기관별 이렇게 외국인들 이렇게 수급을 보면은 저기에 거의 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그것들을 모르고 이렇게 매수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저렇게 해서 공매도를 했어요. 예.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쇼 커버링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 이제 다시 이제 줘야 되잖아요. 예, 이러면은 쭉 가지고 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몇 번 앞에서 설명했듯이 죽음 계곡에 빠졌기 때문에 21선을 잘 올라서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언제 다시 주식을 사서 갚느냐.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가지고 있다. 네, 지금도 횡보하는 구간에도. 그렇죠. 지금도 가지고 있고 강남 나이트 모양을 만들 때만 이런 모양을 만들 때만 상환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 또 저도 이거 매매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아차, 현대차, 이제 또 다른 종목들은 상승했는데 이게 납품하는 회사죠. 근데 실적이 안 좋아서 하락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지지가 되고 위로 갔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차 따라간다. 따라갈 가능성이 많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매도도 좀 자리는 아니고 매수 자리도 아니다라는 거죠. 조금 더 기다렸다가 21선이 발 아래 있을 때 이평선들이 거물들이 발 아래 저기 모양을 만들어줄 때 매수하면 됩니다. 물타기 하더라도 그 자리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넷마블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 여기가 좋은 공매도 자리다. 여기. 그럼 당연히 지수가 조금 빠지니까 저기가 요 위에 내가 이 종목들은 수요일날 종목을 뽑아놓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강남이라는 모양을 보면은 거의 지수는 빠져도 계속 하락하는 종목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공매도라고 저점에서 공매도, 고점에서 공매도로 이렇게 내가 뽑아놨죠. 수요일날 보면은 네. 하락폭이 3% 5% 이렇게 된대도.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자리가 위험하다는 거죠. 카카오페이 8% 빠졌는데 카카오페이도 되게 그 저점에서 공매도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거죠? 자, 이기가 공매도 자리였다는 거죠. 그럼 보유자들은 여기서 매수를 매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고 차라리 이렇게 좀 비싸게 사야 되지 이걸 매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낭떠러지 떨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낭떠러지에서는 절대
내가 피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들어가게, 왜냐하면 공매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저점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에 주식 가운데서 공매도 치는 걸로 이제 요소를 갖춘 거를 저점에서 공매도로 이제 설정해 놓으신 거군요. 예, 그렇죠. 이런 경우는 벌써 이 건물들이 머리 위에 있고 밑으로 공간이 열리고 이런 경우는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개인들이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개인들은 왜 사느냐? 싸다는 거죠. 24만 원 하던 것이 많이 이제 내려왔으니까. 10만 원 근처 하니까 싸다고 들어가는 거죠. 고점에서의 공매도 케이스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도 여기서 공매도 자리라는 거죠. 이렇게. 어디요? 고점에서 행보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 아, 고점에서 횡보하다가 예. 저점을 빠지는 경우. 그렇죠. 그리고 그게 21선이 위에 있을 경우. 예. 이제 산이 두 개 보통 보면 두 개가 만들어지고 세 개가 만들어지고 하는 거죠.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매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자, LG 노텍. 예, 산이 이렇게 하나 만들고 또 두 개 만들고 자, 여기가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파니까 공간이 위로 막히고 건물들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면 수익 나면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적당히 이제 상환하는 거죠. 타이밍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그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그냥 때로는 주식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공매도로 예. 이렇게 양쪽으로 수익을 낸다. 그렇죠. 이렇게 자, 이해하면 되겠군요. NH 투자증권 경우도 여기가 좋은 공매도 자리죠. 여기가. 지지되다가 예. 횡보하다가 쉽게 말하면 무너졌으니까. 건물들이 머리 위에 딱 포지션을 취하고 그다음에 밑으로 공간이 열리고 이런 경우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개인들이 살까요? 기관들이 살까요? 이 종목. 이 종목이요? 예, 예. NH 투자증권. 이런 모양에서는요. 역시 이런 보면은 모양에서 팔고 있다. 개인들이 사고 이렇게 파는 거죠. 그러면 저런 자리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도할 때는 내가 보유자라면은 매수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보유자라면 저 자리 매도하라는 거죠. 차라리 조금 더 비싸게 한 뭐 5% 정도 3% 비싸게 사야 이렇게 크게 안 되는 거죠. 안 당합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공매도는 이런 자리고 고점에서는 또 산이 3개 만들고 이평선이 머리 위에 있을 때 할 수 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그냥 우리 김영욱 저자님은 그냥 이런 어떤 투자법, 본인만의 어떤 생각과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까지 돈을 벌고 계시고 또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그때는 또 그때그때의 감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변동성 있게 움직이시는데 하여튼 100% 뭐 100%라고 하면 뭐 100%고 조금 가능성이 크다. 아주 높다. 이렇게 보면 높다. 일반인들하고 좀 다르다. 네. 왜냐하면 저는 정우민이가 축구 찰 때 왼발 오른발 차듯이 저는 이 매수 매도를 이렇게 한 십몇 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 매도 자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실전 공매도 책을 쓰셨다고 해가지고 예. 공매도만 하신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공매도 할 때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주식 투자할 때 이거 양쪽을 다 한다. 예, 저는 다 합니다. 그 적절한 시점이 오면 예, 예. 차트마다 다 이렇게 지수가 하락해도 어떤 업종은 상승하는 경우 있고 지수가 상승할 때 어떤 업종은 하락하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든 상승하든 차트를 잘 보게 된다면은 꼭 공매도로 아니더라도 충분히 매수로서 수익 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수가 상관없다는 거죠. 하여튼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초적인 거에서 파생이 되는 또 여러 변수에 따른 예. 그 기법이랄까 이런 저런 것들이 있죠, 노하우가. 예. 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 차분차분하게 조금씩 네, 저희가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매주 매주 토요일 12시 첫째 주, 둘째 주, 넷째 주 예, 매주 매월 이렇게 3번 네, 라이브로 종목 상담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김용욱 저자님이 바라보시는 기법을 통해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파이로 모니터 가족분들의 그 고민, 그 다음에 들고 있는 주식의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우리 김용욱 저자님의 뷰로
이렇게 좀 해석해드리고 네, 그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예, 그때는 제가 한 주 강한 테마와 섹터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종목 그다음에 앞으로 너무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제가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좀 하락이 보이는 종목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참 신선하다고 느껴지는 게 우리가 전부 맨날 그 사야 되는 것만 고민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팔아야 될 거에 대한 그러니까 정말 양쪽 포지션을 다 알게 되면은 그 실력이 훨씬 더 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김용욱 저자님께 우리 파이로 캠퍼스에서 그러한 부분을 좀 강의로 좀 풀어주셨으면 하고 이제 여러 차례 읍소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도 뭐 관련해서는 뭐 정리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매주 토요일 12시 네, 라이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팔자리 살자리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튜브나 또 책에 보면은 다 매수 자리는 설명하는데 네. 매도를 하는 사람, 설명하는 사람 잘 없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이제 공매도로 이제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설명을 하면은 일반 개인 투자자한테 큰 도움이 됐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지만 그냥 전문 투자자시기 때문에 강의하시는 게 좀 서툴르다. 그래서 말 이렇게 할 때 전문적인 방송 출연하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말씀은 다 이해하기로 봅니다. 네, 못하시지만 우리 중요한 건 그 안에 노하우니까 네, 어떻게 우리가 그걸 뽑아 먹을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예, 사투리도 한번 권치려고 생각해봤는데 안 되겠고요. 제가 포기했습니다. 예. 제가 쉽지 않아. 네, 이제까지 실전 공매도 책의 저자시죠. 대입장. 예, 김영욱. 근데 왜 대입장이에요? 그 닉네임이. 이걸 한번 설명했는데 네. 제가 어려울 때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데이 트레이딩을 많이 했죠. 아, 데이 트레이딩. 그래서 그냥 데이 트레이딩이 짱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23년간 총 거래액이 한 1조는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네, 대입장님 많은 실전 경험을 가지고 계시죠. 다음 주 토요일 부터 12시에 우리 파이로모니터 가족분들과 뵙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